또 선생님들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하고 지내고 선생님들하고 일하는 거고요. 학부모님들하고는 처음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인재교육원인가 인재개발원인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부산시내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연수 받으러 이제 휴가차죠. 그분들하고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터 그려놨는데 보니까 자전거 사진이 있었는데 제 인스타에 들어가면은 자전거를 제가 산에서 어떻게 타는지 그걸 아무에게도 인스타 안 보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보여드릴까 생각했는데 잘 연결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라 할까요? 같이 제가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나눠보고 싶은 상냥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돈 얼마 남았노? 5,000원. 다다다 엄마 잔소리가 또 시작이다. 정말 듣기 싫다. 그것도 밥상 앞에서 밥이 한 개도 안 넘어간다. 엄마는 밥그릇을 들고 가더니 밥은 버렸다. 일하면 마주보고 밥 먹기도 싫다. 황당하다. 용돈 좀 많이 썼다고 아들한테 이제 말하나. 우리 엄마 맞나? 오늘따라 엄마가 남처럼 재수 없다. 고등학생이 쓴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귀여운 녀석들이 중학교 가면서 어긋나기 시작하고 중학교 때 되게 어긋났다가 고등학교 오면은 그냥 말문을 닫는 수가 많아요. 요래 살아서는 관계가 사람 사이 관계가 요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럼 어쩌면 좋을까?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부산고에 있을 때니까. 요즘하고 학교 사정이 좀 다른데 그때는 교무실에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부딪히면은 저는 가만히 공부대 앞에 앉아서 주고받는 대화를 쳤어요. 교사 뭐라고 학생 뭐라고 그런 게 꽤 있는데 많지는 않아도 제가 그걸 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딱 판단을 해보면은 학생보다 선생이 말폭력이 엄청 심해요. 지금은 좀 다를까? 제가 나오기 8일까지도 겉으로만 이래 좀 바뀌었지 속은 잘 안 바뀌더라. 또 한번 볼까요? 이 책 왜 안 가져온 국어선생님이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안 가져오신 집에 있죠. 일부러 안 가져왔나? 일부러 안 가져온 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네가 책을 안 가져온 이유를 말하는 거 아니가? 이유 없습니다. 책을 안 가져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교무실에 가 있어. 선생님 열이 났어요. 요거는 애한테 묻고 내가 교무실에서 들은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이야기가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심하게 와서 오고 갔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나? 선생님이 처음에 기분 나쁘게 말했다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에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또한 이제 아버지와 딸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아빠와 불이 붙었다. 넌 공부하기 싫니? 싫어 죽겠어. 답을 해봐.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아. 공부하기 싫냐고 물었어. 야자하기 싫다고 했어. 공부는 할 건데. 에휴 말도 안 하는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아유 죽겠네 정말. 아빠 나도. 딸은 한마디로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한 말이죠. 사이가 노래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애랑 내랑은 저래 안 되겠지 이래 싶지만 중학교 가면은 또 고등학교 가면은 다는 아닙니다만 아이가 이제 어긋나기도 하고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 이름 들어봤죠? 거기 보면은 우리 한글 읽기 할 때 고등학생들하고 그걸 자주 해요. 뒷담화 이론이 나와요. 뒷담 까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걸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뒷담 까이는 사람은 기분도 나쁘고 때로는 깊은 상처도 있고 하지만 뒷담 까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한 사람을 따돌리고 뒷담을 까면서 여기 뒷담 까는 사람들끼리 계속력을 높여주더라. 그 사람들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더라. 원시 고대 사회에서 시족이나 부족 사회가 요 뒷담화 원리로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웃 부족을 저놈들 우리하고 원수다. 저놈이 너 할아버지를 죽였고 저놈들하고 우리하고 대대로 싸우고 갔다. 저걸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부족의 우리 시족의 결속력을 다져서 주장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런데 이 남을 금담해서 남을 이래 뒷담해서 나쁘다고 없는 자리에서 까서 이렇게 해서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100명을 못 넘었더라. 100명도 채되기 전에 그렇게 결속력을 다져갖고는 물로 갈라지더라.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더라. 요즘 사회도 이 뒷담화의 원리를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를 봐요. 할 줄 아는 거는 너무 까서 자기들 상대방 당을 까서 자기들 결속력을 따지죠. 근데 이걸 하나님 많이 봤다 싶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들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이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깨지고 말이죠. 그럼 고대 국가는 적어도 몇백 명을 넘어서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고대 국가는 어떤 원리로 승리했을까? 어떻게 그때 고대 사회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사람들을 이끌었을까? 그 유발 하라리는 신화였다고. 그 힘. 신화 시대.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 그리고 당군 신화, 그거는 신화의 크게 잃어버리고 마지막 단계인데 그 이전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신화가 있었다는 것은 최근에 와서 70년대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 신화였다. 고민거든. 그럼 오늘날 이걸 하는 이야기를 또 이래 한다는 드는 게요. 오늘날 사람들을 이어주고 이래 묶어주는 끈이 뭐냐? 종교, 민족, 나라, 국가 그보다 더 센 게 있다. 돈이다. 제가 자전거를 타러 알프스로 가봤어요. 자전거 비행기에 싣고 그 와토오른, 실토오른, 융플라워 이런 앞산을 자전거 타고 달렸어요. 정말 그런 데가 있나 싶어요. 그 자전거를 싣고 호텔에 딱 갔는데 호텔 종업원이 와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방을 안내합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럴까요?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낸 돈을 믿는 거지.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 돈이 얼마나 이래 힘이 센지를 잘 압니다. 근데 이 돈으로 이어진 그 끈은 돈이 없어지면 사르르 녹아버리죠. 이 돈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배신, 배반, 싸우고 돌아서고 그렇게 소중한 한 형제간이나 식구들도 등을 돌리는 수가 많죠. 그러면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맺어진 거는
꼭 상냥함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잘하는 게 없는데 다른 선생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억수로 받아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정년을 앞두고 아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퇴직하는 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반에 와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불러 찢어 죽일 놈 무슨 이런 욕을 막 태워 죽일 놈 뭐 이래 욕을 해가 애들이 대드니까 애들을 막 함부로 이야기를 또 더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달라들었어요. 애들 저한테 데리고 왔는데 그 선생님이 결국은 내가 중재도 안 되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랬더래. 또 바로 옆반 선생님은 그때 애들이 야간 자습을 안 하고 망쳤다고 그 뭉둥이를 가지고 엎어놓고 엉덩이를 때렸어요. 애들이 그 자리에서 맞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점심시간에 선생님 불러서 조사를 해갔어요.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또 어떤 선생님은 아이 눈빛이 아주 얼마나 총쏘듯이 이래 쏘아붙였는지 집에 가서 누우면은 제 옆에 선생님이었는데 여선생님 아이 눈빛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부들부들 몸이 들리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 싶어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래 견주어 보면 다른 거는 굉장히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는 시험 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의 뭐 수능 수준으로 문제를 내야 돼요. 문제 잘못 넣으면은 재시험을 치는데 그 재시험은 제가 도맡아 놓고 해요. 좀 사람이 좀 허당이다 보니까 또 한 번은 그 중요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지를 가져가는 함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래 되겠는데 3학년, 2학년, 1학년 이래 돼 있었어요. 난 당연히 맨 밑에 게 3학년 줄 알고 가져갔더니만 1학년 걸 가져가 버렸어요. 다 나눠주고 수학 시험 치고 있는데 모함쌤하고 학교 완전히 막 디비져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바로 그 다음 가가지고 진땀은 뺐지만은 뭐 제 시험은 안 쳤는데 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제 시험 칠 뻔했어요. 고등학교는 출석부 이런 걸 잘 챙겨야 되는데 교탁위에 출석부가 이래 널놔두고 선생님이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럼 제가 이래 수업하고 책하고 이래 지도안 하고 이런 걸 막 갖고 두면 출석부 딸려와요. 그럼 내 책상 위에 그걸 이래 놔두고 그러면은 한 사날 있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담임은 출석부를 찾아서 교무실에 메시지를 날려요. 그럼 나는 출석부 마치 손 못했으니까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알고 보면 나한테 있어요. 그게 살짝 갖다 주는데 그 다음부터 제 출석부만 없어졌다 하면 나한테 와요. 그래 늘 하는 말이 이번에는 내가 아니다. 이거 다 얘라고 생각해도 내가 아니다. 이래 그 정도로 이래 헐렁한 사람인데 나는 아이들하고 살다. 그 사이 좋은 자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래 보입니까? 네. 제가 아이들하고 잘 지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선생하고 한 10년 좀 넘었었을 때 아까 윤희울 선생님 이야기했죠. 한국 글쓰기교육연구회에서 만났거든요. 이호덕 선생님을 만났어요. 보기에 딱 선생님.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글쓰기 연구에 들어가서 한 10년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알겠어요. 알아차리겠어요. 내가 좀 달라졌다는 걸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 10개만 가서 짧은 거니까 10개만 한번 읽어봅시다. 한 주가 끝나가는 목요일 아침 우리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방송으로 영어 듣기를 끝내고 가만히 앉아있다. 얘들아, 한 주가 끄떡이지. 예, 목소리에 힘이 없다. 진행이는 어때? 힘들어요. 맨 앞에 앉은 반장 성년이가 여전히 힘 빠진 얼굴로 대꾸한다. 뭐가 힘들까? 힘든 게 뭔지 하나씩 덜먹여보자. 오늘 1교시가 한어를 시작한다는 거. 미적분하고 확률 같은 게 수학이 2시간 들었다는 거. 보충의 영어를 2시간 달아서 한다는 거. 여기저기서 푸념을 늘어놓는데 들어보니 그렇구나 싶다. 모두 마음이 딱 막혀있다. 그런데도 봄비 살살거리는 아침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얘들아, 그래도 좋은 일이 하나쯤 있을 거 아니니? 없어요. 잘 생각해봐라. 하나쯤 있을 거야. 아무도 말이 없다. 오늘 내 수업 1시간 들었잖아. 예, 그건 아니라고 모두 웃으면서 고개를 흔든다. 아무도 날 기다리는 사람은 없나 보네. 그때다. 눈을 반짝이며 성년이가 났습니다. 있어요. 오늘 점심에 닭꼬지 나와요. 맞다. 닭꼬지. 성년이 말에 시든 풀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든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닭꼬지보다 못하구나. 그제서야 아이들이 반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글입니다. 네. 맞장구, 요거는 지난해 글입니다. 지지난 글입니다. 끝모임 마치자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몇몇은 아직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해 문기적거리고 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던 덕신이가 휙 돌아서서 교탁 앞으로 와서 불쑥 물었다. 쌤, 저 앞머리 완전 이상하죠? 갑작스런 물음이고 내 눈에는 별다른 점을 못 찾겠다. 그래, 덕신아, 앞머리 완전 이상하다. 머리를 그래 갖고 집에 갈라 했어요. 아이들 감각을 못 따라갈 땐 맞장구라도 쳐주는 수밖에. 그렇죠 쌤, 진짜 이상하죠. 그렇게 말하고 교실 앞쪽 여자 화장실로 달려간다. 하지마, 덕신이 머리가 어디가 문제래? 저도 몰라요, 뭐가 이상한지. 조금 있다 덕신이가 돌아왔다. 덕신아, 머리 이제 괜찮니? 예, 이제 5대5 가르마가 똑바로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덕신이는 뿌듯한 얼굴로 총총 뛰면서 교실을 나갔다. 오늘 앞에는 아침 모임 때, 이거는 끝모임 때입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제 앞가리 말기. 이 지난해입니다. 제가 올 8월에 그만두었는데 학교를 물러났는데 40년 6개월을 했더라고요. 지난해 교당을 하겠다고 제가 쓰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하면은 제가 비켜줘야 되고 미안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은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할 사람이 모자란다고 저보고 해요. 누가 우리 담임으로 오나 기다렸나요? 아침에 1학년 3반 우리 교실로 들어서면서 아이들에게 던진 첫 마디다. 네, 모두 힘차게 대꾸해준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담임이라 미안해요. 나는 이제 정년이 다 되어 올해 지나고 내년 8월이면 학교를 떠나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냐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다. 학교 공부에 시달리고 학원에 시달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까지 우리나라에서 학생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실에 오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되도록 힘써볼게요. 첫날부터 아이들한테 나누어줄 것도 있고 되받아야 할 서류도 여러 가지다. 하나씩 나누어주고 나서 입을 열었다. 올해 우리 반을 꾸려나갈 열쇠말은 불친절입니다. 불친절이라는 도발에 무슨 말씀이냐고 나를 쳐다본다. 어릴 때 내 힘으로 늦건히 할 수 있는 일을 엄마가 가로채서 해줄 때 화가 나지 않던가요?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가로채거나 떠먹여주면 기분이 나쁘지요. 내 삶에 끼어들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가인보호와 가인친절로 치닫고 있어요.
어제도 부산시에서 나에게 문자가 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빙판길 조심하라고. 내가 얼어붙은 길바닥에 미끄러져 다칠까 걱정해 주어서 조금도 고맙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줄 아니까. 무더기로 문자 그만 보냈으면 싶었어요. 이제 여러분 나이면 제 삶을 스스로 알아서 꾸려나가야 합니다. 떠먹여주는 나이는 한참 지났지요.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손들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럼 내가 달려갈게요. 앞줄에 앉은 이나와 뒤쪽에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내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나가 반장이 되었고 유진이가 부반장이 되었어요. 근데 첫날 내 눈에 딱 들어왔던 애들인데 어느새 입학식 할 시간이라 아이들을 강당으로 먼저 보냈다. 이게 지난해 3월 4일 날 이야기. 그다음 이제 1학기 지난해 마칠 때입니다. 여름 방학하는 날 우리 반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입학식 하는 날 내가 그랬지요. 우리 교실에 들어서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로 웃을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어땠나요? 한 학기 동안 웃고 지냈나요? 네, 모두 우렁차게 대꾸해준다. 그리고 이나와 지우와 나은이를 앞으로 불러내어 교과 우수상을 건넸다. 고등학교는 이참 경쟁사이라서 종업식 하는 날 과목별로 1등급 아이들에게 상장을 다 줍니다. 모두 부러운 눈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또 손뼉까지 쳐주는데 1번 강동헌이가 불쑥 한마디 한다. 모두 나한테 고마워해라. 다 내가 깔아줘서 받는 거니까. 많이 맞지요? 그 뒤에가 없어버리면 1등도 없지요. 저도 늘 교실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저 공부 못하는 애들 늘 매점에 가서 빵 사주라. 그 애들 덕분에 너 1등급 되고 2등급 된 거다. 저 공부 안 하고 축구만 하는 저 애들 빵 사줘야 된다. 모두 나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얼려하다. 맞는 말이다. 정글에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놓고 사자 처지에서 보면 사자가 힘이 세니까 약한 사슴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른바 약육강신이라는 자연의 이치라고 하겠지만 사슴 처지에서 보면 제 아무리 힘센 사자도 사슴을 희생으로 살아가는구나. 맞아. 이 세상은 남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라고 밝혀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국가우수상을 받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하겠지. 그때 알기나 할까? 내가 안간힘을 쏟아서 된 거니까, 내가 잘나서 된 거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지. 동훈이가 따라준 덕으로 그만큼 이룬 것을 알기나 할까? 요즘은 아이들과 분배의 공정성을 놓고 토론해도 아이들과 자라온 이야기를 쓰거나 시를 쓰고 교과서 문학 작품을 읽고 자유토론을 해도 예전처럼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 내 마음도 식었지만 나보다 아이들 마음이 싸늘하다. 왜일까? 나는 그게 생기부 탓인 듯하다. 아마 내 진단이 틀림없이 싶다. 생기부 기록이 대학 입학을 한가름하면서 아이들이 교과서 뺐다, 종합의견다, 자율활동가, 동아리 활동 기록에 목을 메고 매달린다. 예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있던 때보다 경쟁이 한층 더하다. 시험에 수행평가가 보태지고 교과서들이 보태지고 종합의견이 보태졌다. 생교부가 아이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울가매고 말았다. 한번 읽기를 하고 나서 그 중에 자기 마음이 꽂혔던 13말, 예를 들면 사편서를 읽었으면 농업혁명, 인지혁명 이런 말이 있으면 그 13말을 작은 제목으로 뽑았으면 글을 쓰라고 해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분석하든지, 이런 현상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을 분석하든지, 이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든지, 뭐 이런 얼그리를 줍니다. 또는 네가 말하고자 하는 요구가 대립되는 개념을 가져와서
두 개념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쓰든지 그런 길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하거든요. 잘 써요. 그런데 지난해 아이들이 올해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글이 너무 좋아요. 가을이면 지나는 것 같구나.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해가 와서 나한테 일러줘요. 그때까지 내가 몰랐어요. 선생님 그거 다 AI였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글이 이래 좋았구나. 기가 막혔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켜봤어요. 유발 하라리가 말한 농업혁명이 미친 영향을 두 가지로 분석해서 글을 써주세요. 쫙 써줘요. 이걸 중학생 수준 또는 고등학생 수준으로 알아볼 그 정도 되도록 글을 고쳐드릴까요? 맨 마지막에 딱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핸드폰 다 내고 핸드폰 다시 핸드폰 얼마 안 되고 책에도 그 멤버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니까 죽을 날에 이게 애들 잘못이겠어요? 온 세상은 그처럼 그 AI 인공지능을 번독이라고 합니다. 번개같이 빠르고 똑똑하다. 그 번독이를 잘 부리고 잘 다루는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잘 살아가는 사람인데 학교에서만 그걸 못 쓰게 막아요. 고등학교에서. 이게 좀 교육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잘 다루어야 이래 되는데 이야기 엉뚱한 대로 못하겠습니다. 이 경쟁이 능력주의를 낳았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내가 안간힘을 쏟은 결과니까 나만 누리는 게 마땅하다. 나는 졌으니 시험에 떨어졌으니 내가 노력을 남만큼 못했으니 백수로 컵밥이나 먹고 50초 쪽방에서 지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능력이라는 게 그저 얻은 행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맞는 말이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배분할지 모르겠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잘 때 나는 쉬지 않고 밤잠 안 자고 공부했어요. 그걸 어떻게 행운이라 말해요?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 우리가 사는 누리에는 이 세상에는 밤잠 안 자고 공부해볼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이 공부는 그냥 먹거리가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도 수두룩하다. 단지 내가 태어난 나라와 어버이 잘 만난 행운일 뿐이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약간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아침에 우리 교실에 들어가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다. 혹시 아침에 눈 떴을 때 빨리 학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모두 7이나 된다. 이걸 내가 이런 말을 준비하고 간 건 아니에요. 교실에 가서 불쑥 머리에 번개처럼 떠오른 말이에요. 그냥 와 7시기나 학교와 사람이 빠지다니 놀라워라. 어제 우리 반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온 선생님들이 3반 공부 분위기 좋다고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고 교사 말에 여기저기서 맞장구 쳐준다고 하기에 내가 그랬다. 그게 본디 반이 좋다기보다 며칠 안 지났긴 해도 담임 명령력이라고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 한바탕 웃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게 옆에 선생님들 다 알거든요. 제가 출석부에 갖고 다니는데 그 다음 줄 다 알기 때문에 어쨌든 엉뚱한 아이들 다 보겠다. 고등학생이 아침에 눈 떴을 때 학교 가고 싶다니 왜 도대체 무엇이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일게 했을까나. 혼자 중얼거리는 말로 읊었는데 둘째 줄에 앉은 성주가 받아준다.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 성주도 중얼거리는 말로 대꾸했다. 그래서 앞줄에 앉은 이나도 맞장 붙인다. 이나 반장 이때 아직 반장 선거 안 했어요. 저도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학교 오고 싶었어요. 그 말 듣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 오늘 자전거 타고 일찍 왔어요. 오늘은 참 낯가리로 이야기를 좀 지겹지는 않나요?
네, 재밌어요. 꼭 합니다. 10개 준비했다고 했죠. 10개 다 채워도 되겠습니까? 네. 무한 긍정남, 요거는 좀 뺐습니다. 문헌용어 있어야 되니까요. 국어 수행 평가로 서평서기를 시켰다. 아까 이야기한 서평서기입니다. 원고지를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예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쌤, 또 잃어버렸는데 한 장 더 주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한 장 받아갔으니 벌써 석 장째다. 예진이는 용지를 잃어버렸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도 웃으면서 받아주었다. 그랬더니 옆에 앉은 기원이가 감탄사를 날렸다. 와, 역시 무한 긍정남. 여기서 좀 조자행 선생님 고3 교실 3학년 수업을 잘 안 하는데 3학년 수업은 재미가 없어요. 그 수능 EBS 특강 문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맨날 문제풀이해요. 나도 답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이들 모의고사 칠 때 나도 시험을 쳐봐요. 같이. 그 잘하는 에이스들은 다 만점 먹는데 몇몇 만점 먹어요. 난 서너 개씩 세 개, 두세 개 틀려요. 90점 겨우 특글이에요. 그래도 이래 뭐 신화 소설 이런 건 다 맞추는데 어디에서 틀리냐 하면은 다 기술 지문이 있어요. 그걸 지금 던지고 싶어요. 도대체가 내가 읽어도 내가 40년을 국어를 가르친 내가 읽어도 모르겠어요. 애들 우체 푸는 거 그래서 그 과학 잘하는 애한테 가져가서 물어봐요. 내가 이거 맞췄거든요. 내가 이거 어째 푸는 거 맞췄노? 이래야면요 그냥 감으로 맞춘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도 또 똑똑한 애는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럼 내가 고개 끄덕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점을 못 봤습니다. 그 문제풀이 하고 싶겠어요. 그거야 재미도 없고 애들은 다 자고 모처럼 자지 않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김문주를 보고 칭찬 한번 해주려고 이름 부른다는 게 성을 까먹고 좋은 줄 알았다. 애들이 너무 한다고 어째 그럴 수가 있냐고. 문주야 미안해. 하겠자 놀라서 곧바로 사과했더니 문주도 웃으면서 사과를 받아주었다. 괜찮아요 조자행 선생님. 제가 부자행입니다. 상현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남한표에 있었거든요. 아침에 교실에 들었으니 상현이 자리만 비었다. 상현이는 학교 도문 바로 옆에 섭니다. 넷째 시간 우리 반 문학 시간이라 들어갔더니 상현이가 앉아있다. 내하고 눈이 마주쳐도 무슨 말이 없다. 상현아, 예, 언제 왔어? 3교시 중간에 왔어요. 왜 늦었을까? 늦잠을 잤어요. 똑같이 괜찮았어요.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말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나? 네가 먼저 이래서 늦었다고 말해야 되겠나? 그것도 내가 좀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리고 늦잠을 자도 그렇지 3교시까지 잤다는 게 말이 돼? 100년같이 들리는데 그래도 답이 있고 가만히 있어요. 앞으로 나와봐라. 딱히 화가 난 건 아닌데 내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다. 마음이 욱했다는 증거다. 숨 고르기를 했다. 그럼 니하고 내하고 역할을 바꿔보자. 내가 니고 네가 이제 선생님이다. 선생님 눈으로 내 같은 애가 이해가 되는지 처지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는 상현이와 서로 자리를 바꾸었다. 나는 상현이가 서 있는 자리로 가고 상현이는 내가 섰던 교탁 앞으로 갔다. 자, 그럼 들어간다. 선생님, 저 오늘 늦잠 자서 지각했어요. 늦잠을 자도 너무 잤어. 3교시에 학교에 왔어요. 그래.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상현이는 어진 아버지처럼 아주 부드러운 말로 타이네. 그 말에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깔깔대면서 책상을 흔들리고 웃는다. 나도 웃음이 나왔다. 나는 내 상현이처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 상호와 행태 이것도 한번 봐봐요. 둘째 시간 1학년 우리 반 옆반인데
일반 교실에 들어서는데 저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씨발 씨면아 아이들 들은 소리에 묻혀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알 수 없으나 욕은 또렷하게 들렸다. 아이들은 좋은 소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다. 교사야 내가 하는 1시간 수업이지만 아이들 처지에서 보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하루 가운데 겨우 1시간일 뿐이다. 상우와 행태는 아직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둘을 교탁 앞으로 불렀다. 무슨 일이고? 추운데 상우가 문을 안 닫고 들어오잖아요. 먼저 현태가 변호를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상우도 지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한다. 현태가 먼저 욕을 하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아까 한 그대로 상황극을 한번 해보자. 아까 한 말, 표정, 행동 하나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해보자. 현태는 자리에 앉아있고 상무가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부터 시작이다. 상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태가 짜증이 가득한 말투로 내뱉는다. 아, 문 닫으라고 씨발. 그러자 상무도 분명하게 받아친다. 내 아빠가 존나 싸가지 없네 씨발. 이만 하겠나 CX냐. 그래도 닫으라고 씨발. 조금 전 상황을 그대로 되살리니 아이들은 재미난다고 책상을 치고 웃고 현태와 상우도 입가에 웃음을 번진다. 자, 그럼 이제 아까처럼 하지 말고 아주 상냥하게 말해보자. 상우가 문을 안 닫고 들어온다. 그때 현태 휴 상우야 정말로 해요. 부산인데 문 좀 닫아줘. 현태가 애교를 떨며 말한다. 앞자리에 앉은 휴는 오글거린다고 손가락 끝을 모아치고 몸을 들고 야단다. 싫어. 그래도 좀 닫아줄래 상우야. 그래. 이렇게 상황이 끝났어요.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글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습니다. 네, 10번째입니다. 10개입니다. 이거 좀 깁니다. 읽을까요? 네. 아침에 조금 일찍 가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렸다. 언제나 1번으로 오는 제인이는 벌써 와서 공부하고 있고. 제인이는 한 3시간 잘까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 조금 졸을 때 꼭 주는 거 말고는 늘 꼿꼿해요. 목표의식이 뚜렷하니까. 늘 전교 1등 에이스를. 현민이 사망대 반장. 우리가 반장. 문정이 준원이도 일찍 왔다. 기말고사 이틀째라 시시껄렁한 농담도 한마디 못 붙이고 가볍게 인사만 서로 나누었다. 말 없이 칠판에 오늘 시험 과목을 적었다. 1교시 한국사, 2교시 자석, 3교시 수학이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교탁에 어질러 놓은 것도 치웠다. 보통 때 같으면 내가 빗자루를 들면 한둘이 빗자루 들고 같이 쓸기도 하는데 오늘은 모두 표정 없이 곤두선 얼굴이다. 8시 20분쯤 되자 아이들 자리가 거의 다 찼다. 상민이도 왔다. 오정민인데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했습니다. 오상민, 누가 말을 붙이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이었다. 내가 말을 걸어도 씩 웃기만 할 뿐 자기 말을 좀채 내뱉지 않는다. 오상민, 너 일본어 만점이라더라. 학년실 내 옆자리가 상반단인데 과목이 일본어다. 일본어는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한 번만 본다. 첫날 첫 시험이 일본어였다. 마칠 무렵에 벌써 결과가 나왔다. 우리 반에 오상민이 100점이라고 내게 뒷편해 주었다. 전교에 만점이 8명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그 가운데 상민이도 끼어 있었다. 상민이는 게임에 빠져 공부와 담수한 지 오래되었다. 바깥 세상은 무관심 그 자체고 오로지 게임 세계에서 게임 캐릭터들을 하고만 주고받고 산다. 우리 반 아이들도 그걸 아는 터라 깊은 반성을 질렀다. 조용하던 교실이 한순간 술렁거렸다. 오상민 100점 받은 비결이 뭐니? 너 혹시 게임으로 일본어 있겠니? 나도 놀랍고 궁금해서 물었다. 상민이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고 수줍게 웃을 뿐 대답이었다. 그럼 뭐니? 비결을 말해봐. 내가 자꾸 다그치자 못 이기는 투로 한마디 내뱉는다. 교과서만 공부했는데. 그러자 여기서 아이들 반응이 쏟아졌다. 우와, 교과서만. 상민이 정말이야? 내가 그 말은 수능 만점자 인터뷰하면 항상 하는 재수없는 말인데 여기서 끊어야겠다 싶어 아이들을 말렸다. 그런데 그 비결을 같은 신인류인 승환이는 알고 있었다. 옆에 사람도 그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 슬쩍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상민이가 평소 일본 노래를 자주 부르는가 보다. 일본 노래 들으면서 일본말을 익혔구나. 지난주에 버스 타고 학교 오다가 버스 안에서 우리 반 준영이를 만났다. 버스에서 내가 학교로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호 소통이 아니라 나는 묻고 준영이는 대답하는 대화였다. 준영이도 신인류족이다. 이야기 끝에 내가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너는 방학 때 일주일이고 열이고 집에 밖에서 게임만 하고 지내도 조금도 깝깝하지 않니? 예,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밖에 나가 친구도 만나고 같이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하면 그것도 재미잖아. 모여서 노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유행에 드는 아이들이 우리 반에는 대여섯 된다. 2학년 문과 어떤 반, 한 반 전체가 신인류인가 싶을 때가 있다. 교실에 들어가 조용히 시킬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옆에 짝지 하고도 말을 안 한다. 공부 시간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대꾸가 없다. 하도 답답해서 반장한테 물었다. 너희 반은 쉬는 시간에도 서로 말을 안 하니? 네. 반장은 참 떨떠름한 표정으로 힘없이 대꾸한다. 내가 신인류라고 이름 지은 아이들에게서 찾아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들은 평화주의자들이다. 다른 친구와 붙어 싸우거나 말다툼하거나 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남과 부딪히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남에게 별 도움을 주지도 않지만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다. 둘째, 남의 일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친구 일에 훈수두기 좋아한다. 그런데 이들은 간섭은커녕 관심조차 없다. 친한 친구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신인류끼리 따로 만나 이야기 나누거나 브론스타즈 같은 초딩 게임을 하면서 시시덕거린다. 내가 가면은 얘한테는 말을 잘해요. 한쪽 등나무 구석 밑에 이게 점심때 자기들끼리 딱 모여요. 내가 우리 반에도 있는데 소개해줄까? 이러면은 아 괜찮다고 손사람이 말은 안 하고 손사람이 해요.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 밥을 먹거나 이 밥을 먹는 날은 대부분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치는 날 친구들끼리 가서 밥을 먹어요. 어떻게 먹냐 하면 자기 먹은 만큼 자기가 돈을 내고 밥을 먹더라고요. 하나 사주고 다음에 네가 사고 그러면 안 되나? 대꾸도 안 해요. 그렇게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셋째, 학교 공부에 별 뜻이 없고 점수와 등수에도 그다지 마음 쓰지 않는다. 세상에 아무리 경쟁 교육으로 몰아가도 경쟁하는 그리가 물고 남과 견주는 것도 견주어지는 것도 싫어한다. 그렇다고 학교에 와서 잠만 자거나 별생을 밥 먹듯이 하는 의욕상실의 아이들과는 또 다르다. 요 의욕상실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잠만 자고 가는 애들. 자기 관심 분야는 아주 열심이다. 상민이 같이 일본어에 빠진다든지 지한이는 드럼에, 태양이는 기타에 푹 빠져 학예제 때 무대에 올라 멋진 연주를 했다. 찬영이는 다른 과목은 아예 내팽개치고 수학과 과학만 열심히 판다. 찬영이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 반 찬영이는 사람이 굶기는 급식실이 싫어 배고픈 걸 참고 점심을 굶기로 했다. 3년 동안 점심 안 먹고 졸업했어요. 내가 교회 동안 담임을 했는데 1학년 때 봄에 요새는 수풍이 안 하고 체험학습이라 하잖아.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한테 찬영이가 발도 모기 소리만 하고 내가 지가 한마디 한 걸 알아들으려면 내가 한 서너 번은 되물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데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생님 제가 영화를 보기 싫고 그 대신 내가 밖에 여기서 수학 문제지 요것을 풀어서 검사 맡을 테니까 영화 안 보면 안 됩니까? 이 말이에요. 사람 안이 많이 있는 데를 못 견디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라. 그러니까 아무 단서도 안 나고 그래라. 그렇게 했어요. 밥을 안 먹길래 걱정돼서 엄마한테 전화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자동이 밥 안 먹는 점심 안 먹는 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대요. 재민입니다 보면. 키도 조그만하고 그런. 수업 마치면 바로 교실을 빠져나와 버립니다.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이고 지 혼자 뒷뜰을 걸어요. 사람들 있는 것이 싫어요. 수학은 우리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성적이었어요. 수학만. 3년 동안 점심을 굶는데 그래 어머니 걱정 안 됩니까 하니까 그래서 얘가 아침을 든든히 2그릇 쭉 먹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별 걱정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한의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했습니다. 내보다 좀 몸에 대해서는 더 잘할 것 같았어요. 넷째,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망도 없고 내 인생 목표를 세워서 꾸려나가는 일도 없다. 이 욕망을 갖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물론이고 마음마저 빼앗기고 만나는 사실을 직감으로 아는 것 같다. 그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푹 빠져 그 재미로 사는 듯하다. 다섯째, 해가 갈수록 이 세 종족은 걷잡을 수 없이 풀어나는 것 같다. 아까 상우와 hen태, 걔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한 5분을 내가 얘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판을 바꾸어서 공부판으로 만들어 볼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이런 아이들이 들어 있었지만 요즘같이 많지는 않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쩍 는 것 같다. 신인류족이 이렇게 대거 나온 배경이 뭘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코로나19 학원 뺑뺑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특히 아이마다 하나씩 나눠준 태블릿 PC가 문제라고 했다. 여기도 그러죠. 고등학교는 1학년 딱 들어오면 태블릿 PC를 하나씩 이래 줍니다. 졸업할 때까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집 개인으로서도 되고요. 핸드폰을 그 돈이 많으니 다시 거둔다고 이래 하는데 PC 이걸 나눠주기 때문에 그 돈만 하면 돼요. 질문을 해도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질문 받기가 아이들하고 대화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어떤 애는 이걸 하나 탁 넘기고 딱 질문하고 또 잠깐 있어봐요. 하나 탁 넘기면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한 30개를 가져올 때는 정말 환영하겠어요. 이 수업 시간 하나도 안 듣고 다 이야기해 준 건데 이래 질문해가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도 이래 대꾸는 해주는데 그렇게 질문을 해요. 공책이에요 이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학원에서 준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라든지 이걸 다 이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굳이 친구를 찾지 않아도 조금도 심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경쟁교육이 가장 큰 몫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렇지만 경쟁교육을 무너뜨릴 힘도 이 신인류족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무튼 나는 이 신인류를 문제로 보지 않기로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다. 애써 바꾸고 보겠다는 마음이 없다. 그저 바라봐 주기로. 내 잣대로 저울질하지 않고 내 틀에 맞추어 판단하지 않기로. 다만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기는 하다. 10개 읽었는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10개 중에 제목이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걸 한 편을 꼽고 그게 왜 와닿았던지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조자행 하나 기억나요? 조사행. 멘트를 하나 해야 안 되겠다. 댓글을. 네. 아니, 그런 일은 저희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부모로 살건 교사로 살건 그래서 네. 그게 제일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기억해갖고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은 이야기들이라. 네, 고맙습니다. 손표 한번 주세요. 이럴 때는 10사람만 들어보겠습니다. 겹쳐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의 겹쳐지도. 저 무한 긍정남이요. 네. 저는 조금 제 초등교사인데 애들이 물건을 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런 거를 좀 혼내면서 네. 되게 인색하게 주는데 이렇게 연고지를 이렇게 주면서 애한테 용기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저는 무한 부정녀 소리를 듣겠다 그러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닭꼬지인데요. 예. 아이들이 학교에 그래도 정말 한 가지라도 마음 붙일 것이 있다면 네. 학교를 발표를 위해서 가르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저희 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뒤쪽에도 한번 해봅시다. 10사람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친구들 욕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역할극으로 예. 지켜보았던 게 좀 기억에 나고 예. 아 이거는 나도 한번 써먹으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 앞에 분들만 하고 또 예. 제가 벌써 까먹어가지고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집 앞에 사는 아이가 이제 지각을 하고 3교시 중간에 들어왔었는데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조금 욱하셔서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아이하고 입장 바꿔서 했을 때 아이가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참 되게 웃긴 거긴 하지만 저희 딸하고도 요새 계속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게 더더욱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10개를 들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신인류라는 그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반 저희 애들은 거의 눈만 마주쳐도 깔깔깔 넘어가면서 웃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을 때는 어떨까? 저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저런 친구들이 많다는 걸 전 처음 알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네. 근데 정말로 저도 이래 쭉 지켜보잖아요. 저도 이 마지막 글이 마음에 남는데 저 마지막에 애써 바꾸어 보겠다는 마음이 없다. 그저 바라봐 주기로 내 잣대로 저울질하지 않고 내 틀에 맞춰 판가름하지 않기로 다만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기는 하다라고 저렇게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저게 저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집에서 만난 내 아이들도 그렇고 나하고 분명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뭘 이렇게 알려줘야 되나 이런 교사로서 부모로서의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저렇게 바라봐주고 내가 그 틀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선생님께서는 교실에서 만나는 애들은 1년 만나고 헤어질 거니까 저게 마음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만나는 아이들한테도 저게 가능하신지 그게 제가 10년, 12년 차이로 애들을 키웠는데 둘째는 저렇게 키웠어요. 지금 친구처럼 밥 먹으러 아직도 25살짜리 손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네에 지나가는 모르는 할머니가 부자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고 지나가다 요구르트를 사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저도 처음부터 되지 않았는데 오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량해지자, 관계를 내가 오늘 마음을 먹자 아니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사람한테 몇 사람 채워야 한 사람은 저 그 사람 됐습니다. 선생님처럼 상냥한 교사가 되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닭꼬치가 일단 꽂히는데 저는 오늘 학교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 그거는 꽃게탕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저 또한 급식 시간이 너무 즐거운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 오는 게 친구랑 놀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끼리만 보면 좋아서 저런 친구들이 있는데 나도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급식이 좋아서 맛있는 게 남겨 좋아서 학교에 온다. 막 이러면서 서로 그냥 웃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신인류 되게 많이 보셨고요. 저희 집에 별명이 유니콘이라는 신인류가 살고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문학, 국어, 독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시간에 제가 쓴 글을 이제 한 편 읽어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쓴 글을 이제 읽어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몇 편 읽고서 지금처럼 이야기하고 그러고 그래서 시간이 보면서 몇 분이나 지났나요? 걸렸나요? 56분. 나와서 하고 빨리 마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거 어디 갔구나. 네. 예전에는 제가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좀 적어봤습니다. 어디 갔구나. 배구 할 때 보면은 프로 배구에 보면 수비수 전담수가 있죠. 또 유니폼도 달리 입고 리베로라고 하죠. 상대편이 강하게 뭐 거의 막 그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공이 날아가 때리면 이 리베로는 그걸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드럽게 받아야 됩니다. 그걸 세게 받아보면 날아가 버리지요. 부드럽게 하여튼 그 힘을 죽여서 우리 편 세트 머리 위에다가 탁 올려놓는 게 자기 임무지요. 상대가 학교에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제 말이 늘어가지고 선생님 허폐를 디비거나 찌르는 말을 잘해요. 요 말 하면 선생님이 나가 떨어지겠지. 그걸 잘합니다. 오줌 마렵다라는 말에서 빚어진 말들이 꽤 많잖아요. 그걸 선생님한테 들으라는 듯이 했는데 나는 선생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 내 친구한테 한 말이라고 이래야 합니다. 그래가 여선생님들이 커피가 디비지죠. 그렇게 나를 가볍게 찔러 올 때 나는 그것을 선택지는 정말 많은데 거기서 최악의 선택을 많이 합니다. 나도 세게 맞받아쳐 버리지. 그걸 부드럽게 받아 넘겨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부드럽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것 여기서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시그널이 늘 옵니다. 머릿속에 오는데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 신호가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은 화가 난다. 화가 확 옵니다. 그거는 여기서 멈추라는 신호인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 목소리가 커진다. 자꾸. 그 다음 한 말 또 한다. 이 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또 하고 또 지난 일을 자꾸 덜먹이는 게 있잖아요. 10년 전의 이야기, 3년 전의 이야기. 학생들 같으면은 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건 이미 지나가고 문제 삼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만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즉각 반응 있잖아요. 바로 내가 하자마자 내가 튀어나오는 반응 이런 것들은 멈춰 하는 신호인데 우리는 무시하리라. 선택지 이야기 해보면은 아까 무한경경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참으로 많겠죠. 네 그 정신으로 대학 가겠나? 그러니까 애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 집에서 엄마 쏙쏙이지 누굴 닮았니? 그럼 내가 왜 우리 엄마를 덜먹이고 그래요? 왜 우리 엄마 욕을 해요? 이러면서 달라들면 말하는 꼬라지 안 봐봐 이러면 말하는 태도 봐라. 그럼 내가 또 화가 나겠죠. 그래가 둘이 한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 가서는 5반에 그 예진이 꽤 못쓰겠더라. 또 교사들끼리 애들 뒷담 억수 많이 하거든요. 걔 못됐다. 걔 때문에 수업 한 시간 망쳤다. 사실은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안 좋은 쪽을 내가 선택해놨고 내 탓을 안 하고 아이 탓을 하죠. 부모와 아이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또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제가 바뀐 것 중에 글쓰기 하나 있고 요덕 선생님한테서 글쓰기를 한 10년쯤 글쓰기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아이를 어른 대하듯이 옆에 내가 늘 마음을 다집니다. 옆에 동료 선생님 대하듯이 저 아이를 내가 바라보고 이야기하겠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내가 옆에 동료 선생님 대하듯이 하겠다. 옆에 동료 선생님한테 할 수 없는 말은 아이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그걸 늘 되새겼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거는 야누시 코르차키라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내일을 여는 책에서 나온 이런 교사 같은 아이들 아니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들을 배워라. 그 야누시 코르차키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유대인 가스실로 학살할 때 자기 반 아이들이 가스실로 가자. 자기는 안 가도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아이들 손잡고 같이 가서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 가서 죽었던 그런 조금 교사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화가 난다는 것은 마음이 아이한테 가 있지 않고 내한테 있다는 증거다. 네가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이다. 정말로 아이한테 마음이 가 있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저 아이 버릇이 안 고쳐질까? 어디서부터 어긋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끝나갔을까? 교사는 슬픔을 아는 사람. 그래서 눈물이 나야 합니다. 그 다음 늘 교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체육 시간에 내가 운동장에 나가면 체육부장이 딱 줄 세워놓고 아이들 이래 운동 잘 준비 딱 하고 있어야 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책 펴놓고 오늘 공부할 거 딱 갖다 넣어서 이래 뭘 배울지 그거 딱 준비해 있어야 되고 어디 가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턱 놓고 애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은 딱 오늘 뭐 할지 선생님 농담하는 것까지 다 필기를 해요. 그런데 준비 안 된 나이 우리가 그래서 저는 차려진 밥상이라고 생각해요. 밥상이 늘 차려져 있으면 내가 그때부터 가르치겠다. 초등생들은 잘 알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엉망진창인 그걸 현실을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바꾸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저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다고 했죠. 3년 동안 준비 안 된 채로 졸업하는 아이도 있고요. 늘 모범생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싶은 반장도 오늘 아침에 엄마하고 싸우고 나왔으면 오늘 하루 기분이 완전히 메롱인 수가 있습니다. 꼭 공부할 준비가 안 되겠죠. 교사만 몰라요.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반장이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반장도 그럴 수 있죠. 그걸 읽어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참 조심스러운 하리도 조심스러운 일인데 가장 좋은 가르침 교육은 내가 교사로서 또 학부모 엄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내 삶을 잘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내 일을 잘 사는 것, 내가 제일 잘 사는 것, 부지런히 열심히 살 필요는 없고 부지런히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사는 그 일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다. 그러시면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 하면은 요 한 30분만 더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네. 이런 제가 뭐 상냥함이란 말로 했는데 아이들을 대할 때 대하는 마음가짐이 상냥하게 되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바뀐 거는 뭐 때문에 바뀌었느냐 하면 글을 쓰면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에 아까 같은 그런 글들을 썼어요. 제가 우리 글쓰기 누리집에 가면 지난 해부에 실려 있는 글들이 쭉 있는데 지금까지 쓴 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글쓰기 지도 사례도 있고 또 이런 교실 이야기도 있고 내 살아가는 이야기도 있고 온갖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발표 안 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글을 쓰면서 이래 바뀌었는데 그런데 옆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전학고 학교에 거기에 교실 이야기 쓰기 아까처럼 그런 교실 이야기 쓰기 모임을 내가 한번 꾸렸어요. 어렵게 한 17명 선생님이 모였는데 그중에 국어쌤은 한 두세 사람 되고 나머지는 수학, 과학, 영어 이런 쌤들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시간이 안 나니까 정말 점심때 4교시 비거나 5교시 비면 점심 팍 먹고 그래가 그 글 한두 편 읽고 이야기 나누고 또 쑥하고 이렇게 그렇게 2년을 꾸렸는데 첫회하고 나서 그 선생님들이 쓴 교실 이야기를 교지에 실어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월 딱 되면 교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교지 그 받으면 집 던지 고등학생이 집 던지 버립니다. 그 집에 아무도 안 가져가 있잖아. 그런데 교지를 나눠준 그때 1시간 동안 이럴 때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온 학교가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얘들 교실을 다 읽고 있어요. 뭐 읽는 거 봐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교실 이야기 이게 선생님들 쓴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때 글을 제일 못 쓰는 사람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국어 선생님이 제일 글을 못 써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 쓰려고 합니다. 뭔가 좀 호응을, 힘을 집어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은 잘 써요. 제가 이래 교실 이야기 글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를 1시간 했어요. 저 시간에. 한번 봐봐요. 요래 쓰자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붉은 노을빛이 황홀한 장막처럼 드리워져 마치 천상의 선녀가 하늘에서 흩뿌린 비단 조각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은정반 위에 굴려가는 구슬처럼 맑고도 토록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은은한 향기로 적셔주었다. 달빛은 수정처럼 맑은 강물 위에 은가루를 뿌리듯 쏟아져 온 밤을 신비로운 빛깔로 물들였다. 그녀의 미소는 꽃잎 위에 맺힌 이슬처럼 청초하고 여름 하늘의 햇살처럼 눈부셔 보는 이의 혼을 빼앗았다. 이래 글을 쓰겠다는 생각 때문에 글이란 저래야 된다. 저게 문인 작가들의 글이라는 생각이에요. 글이라 하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글을 못 씁니다. 하나 더 글씨에 짧은 것부터 하나 볼까요?
이거 고대 있습니까? 그거 좀 가르쳐. 이 불이 강해 또. 이 불이 강해. 저는 다르고